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의 원리. 첫 번째는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내는 겁니다. 거시기후에 맞춰서 화살표, 바람길을 내는 겁니다. 거시기후가 기준이 되고 그것에 맞춰 바람길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시기후란 거시기후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죠? 정의. 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거시기후란 계절과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큰 시간, 한반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현상을 나타냅니다.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서 남동풍이라고 하는 거시기후에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는 바람길을 냈습니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지. 남동풍에 맞춰서 바람길을 냅니다.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돌아나가 X, 머물어 X, 꺾어나가 X. 그러면 어떻게? 시원하게 쭉 통과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그러면 안채 밑에다가 폐쇄적, 사랑채는요 개방적. 둘이 서로 같아? 아니요, 달라. 둘이 서로 대조. 내용 전개 방식 대조 쓰여져 있음. 여름철에는 집 바람을 집 안까지 끌어오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처리에다가 꼬불꼬불 밑줄. 그러면 도대체 세심한 처리가 뭔가라는 걸 찾으러 가면 되지.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남쪽 S, 남쪽이 S 맞지? 밑에다 써야 되겠다. 북쪽 N, 남쪽 S. 앞마당을 여름의 방향에 해서 중문을 남쪽에,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왜? 여름 되면 바람이 이렇게 통과할 거니까. 대청 뒷면에는 맨 앞페이지 나무창을 설치를 했는데 대청 뒷면에 나무창 그러면 이렇게 네모 써놓고 옆에다가 나무창 써놓는 거지. 나무창을 설치했는데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별표.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나무창의 기능.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바람길이 만들어집니다. 구분해야 돼. 여름 창을 열어 바람길이 만들어지지. 반면에 대조 추운 겨울 꼬불꼬불 나무창을 닫으면 꼬불꼬불 대청 뒷면이 완전히 막혀 매서운 겨울의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나무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해 놓은 다음에 우와 이만큼 앞에 문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상세히 서술해 줍니다. 상술. 물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다음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통의 원리 첫 번째 바람길.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얘도 빨간색이지. 두 번째 방법은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또 내용 전개 방식 살펴보면 통의 원리를 사용해서 첫째, 둘째 어디가 있어? 둘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열거 혹은 분류하고 있구나라고 확인. 내용 전개 방식은 늘 중요하다. 미시기후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죠. 네모치고 다시 정의를 통해 개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숲과 산새, 지새와 물길 등 집의 주변을 둘러싼 집 주변, 개별적 상황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저는 구체적이다. 요게 시험 포인트가 되는 단어라고 봅니다. 왜냐? 위로 올라오면 거시기후에서는 어디가 있어? 한반도 전체라고 했거든. 큰 시간 단위라고 했거든요. 거시기후는 큰 시간 단위, 한반도 전체. 다시 내려와서 미시기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 구체적인 기후현상 이렇게 구분해 놓으라. 미시기후 하면서 거시기후 단어 갖다 껴놓을 거고 거시기후 하면서 미시기후 단어 갖다 껴놓을 건데 헷갈리지 마라. 영혼 없이 읽으면 맞는 말일 것 같을 거니까. 도시의 도로나 빌딩, 농촌의 배산 임수는 괄호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말이 좋아서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해놨지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례라서 요약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중요도는 떨어지는 문장이라고. 미시기후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화살표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다에서 제일 중요한 말 찬 공기주머니.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 미시기후. 얘네들까지는 기억해 놓읍시다. 그러면 궁금해야지. 도대체 찬 공기주머니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마디 더 써놓을 거예요.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끊어 더워지면 끊어 위로 올라가고 끊어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끊어 그러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끊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대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 과정. 내용 전개 방식 왜 자꾸 강요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시험 문제 5번 안 써도 돼. 라 문단에 쓰여 있는 내용 전개 방식과 유사한 것 찾기. 그러면 1, 2, 3, 4, 5번 니들 다 처음 보는 문장. 거기에서 과정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 식의 문제라고요.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 뒤에서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찬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집이 있어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들 만한 공간을 여기에 만들어 놓지.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기도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기도 하는데 여기를 채우는 공기는 누구? 1번, 2번 중에 더 차가운 아이들이 채워줄 겁니다. 근데 보통 집은 뒤쪽 대청마루 뒤에 산이 있거든. 산의 공기가 차가워. 그래서 대부분 뒤에서 공기가 들어올 겁니다. 둘 가운데 차가운 것이 대청 뒤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청 뒤에서 오는 바람, 얘가 더 콜드, 시원해.
대청 뒤에는 대개 숲이 있는데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햇빛 받아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마당에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뒤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기를 채워주고, 그럼 얘도 더워져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려고 할 때 마루가, 처마가 그거를 막아줄 거야. 그게 찬 공기 주머니 데스크. 한옥숲 앞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것의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은 뭐예요? 대청숲 뒤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불문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려면, 얘를 집안까지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담을 쌓으면 안 돼. 나무도 심으면 안 돼. 그래서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다. 나무를 심지 말라에다가 다시 밑줄. 대청이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을 막기 때문이다. 요렇게 끊어놓고 화살표 이 방향, 뒤에가 원인, 앞에 결과, 인과가 쓰여져 있군요. 또한 담을 낮게 했는데 담이 높으면 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민트색으로 칠해 놓은 거 옆에다가 요렇게 화살표 해 놓고 이렇게 쓰면 되지. 나무 X, 담 낮게, 이렇게 써 놓으면 끝이지. 그래서 요 지문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처리가 됐다. 뒤로 넘어가서요. 네. 공공재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요거 36도 경제학인데 여기도 지문 하나만 설명하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문학작품 넘어갈 거예요. 얘네 들어가지. 시작해 봅시다.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네모치고 옆에다가 개념, 정의.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예시,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접속어는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어예요. 이러한 공공재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이게 학습활동에 나오는 시험 문제죠. 어디 있을까? 공공체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예컨대 국방 서비스. 여기까지만 밑줄 그을 거예요. 공부하셨으니까 알 텐데 뒤에 학습활동 뭐 나오고 있어? 국방 서비스를 예로 든 이유는 뭡니까? 그거야. 공공재의 특성상 시장에서 취급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예로 국방 서비스를 예로 들은 거야. 거기 시험 문제예요.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한 사람당 500만 원만 내면 철통방위를 낸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과연 국민들이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정확한 멘트는 아니지만 옆에다가 아니요 라고 쓰고, 왜? 돈 낸 사람만 지켜줄 수 없을 테니까, 돈 낸 사람만 지켜줄 수 없을 테니까. 요거에 관련된 비슷한 멘트가 들어가는 문장 찾으면 한 문제 푸는 거지.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아무 비용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네 글자로 줄일까요? 뭐라고? 그렇지. 무임승차. 아, 공공재는 무임승차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대부분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 안 내도 내는데 돈 낼 거예요? 바보지. 아니야, 바보 아니야. 돈 안 내도 되는데 돈 낸다라고 그랬었거든. 그 실험을 뭐예요? 하얀 쪽지, 파란 쪽지로 하잖아요. 공공재의에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것은 무임승차를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 취하려 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익, 개인적인 이익 둘이 서로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인 행동,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 무임승차를 할까? 물음표. 이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임승차를 할까요? 문. 그러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합니다. 답. 그러면 다시 질문.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 사람은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나? 언제나 무임승차 하나? 또 다르게 질문하면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가? 호모 에코노미쿠스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네, 요거는 외워두시는 거예요. 이 실험의 목적 정도는 역시 학습활동에 나와 있으니까요.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인 흰색, 공공이라고 쓰인 푸른색 상자에 넣게 된다. 어떤 사람이 표를 한 장 흰색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1,000원을 받고, 반면에 한 장을 푸른색에 넣으면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게 됩니다. 요거 중간에 지문이 잘려 있는데요. 이거 돈 계산하는 거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이야? 50명이 각각 50장 어디가 있어? 50명이 각각 50장씩 갖고 있는데 A 전부 50명이 흰색의 25장, 파란색의 상자에 25장 넣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할까? 일단 나 생각합시다. 나는 흰색에다가 25장 넣었으니까 얼마? 25,000원 받을 거예요. 파란색에 25장 넣었어. 그러면 500원씩 계산되니까 12,500원씩 받을 수 있죠. 근데 나 말고 49명,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여기 파란색에 25장 넣었으니까 이거 곱하기 50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흰색 상자에 50장 넣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5만 원씩 받아가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이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파란색에다가 다 때려 넣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 50장씩 50명
곱하기 얼마? 장당 500원. 5, 25, 5, 25, 5, 20, 12만 5천 원씩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파란색에다 다 넣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됐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파란색에다가 사람들이 표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기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파란색에다 넣으면 1인당 12만 5천 원씩 가져갈 수 있다니까. 흰색에 넣으면 5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결국 공공의 이익이 가장 커지는 것은 파란색에다가 전부 50장 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계속 봅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경제학 꼬불꼬불 할게요. 전통적인 경제학. 자신의 이익만 추구. 합리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 이 지문에는 없지만 이 전체 지문에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징이 나와요.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있다. 행위의 동기는 오로지 이익이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 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징도 외워 놓으셔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인간의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공공재에 관한 실험에 의의 현실의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르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여기 봐.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르다. 인간이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기억의 실험을 통해서 요거를 알 수가 있었지. 요 문장이 이 기억 실험의 의미. 지금의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데 근거가 됐던 전통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 경제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빨간색으로 체크. 이제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글 전체의 주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 의문문으로 물어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의 여지를 주고 완곡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네들은 좀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됐을까요? 네. 뒤로 또 잠깐 넘어가면 계속 지문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요거 뒤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 이따가 조금 보고서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하나 정도는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만 쉬었다가 할 거고요. 해냄 출판사는 자습서 펴시면 되고, 해냄 출판사는 자습서 펴시면 되고요. 오늘 논이야기라고 소설 좀 긴 거 하나 해야 돼요. 이렇게 논이야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해냄 출판사 친구들은 자습서 89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배경은 늘 중요해.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며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설 속 인물의 태도를 평가해보고 소설을 재구성해 봅시다. 자신이 소유한 것 중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적어봅시다. 뭐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뭐 기타 등등 있나? 됐어. 밑으로 내려갑시다. 단편소설이고 풍자소설이다. 풍자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 풍자적이야? 한덕문 씨에 대해서도 풍자적이고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도 풍자적이야. 광복짓고 빨간색이죠. 토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왜 눈치 빠르고 얍실한 놈들이 먼저 이익 챙기게 내비뒀냐? 이거지.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 나 그 일본 놈한테 땅 팔았는데 이제 그거 완전 내 땅인데? 라고 기대했지만 그게 내 땅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하지. 내가 독립됐을 때 만세 안 불렀는데 잘했어. 나 국가 꼬라지하고 넌 국가가 나한테 도대체 해주는 게 뭔데? 이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 얘기를 할 거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상징적 소재로 제시합니다. 인물의 냉소적 어조를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하며 비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시대 현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야? 요 대사예요. 맨 마지막에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몇 페이지냐? 어디가 있냐? 몇 페이지냐면 96페이지. 어디냐면 여기. 독립됐다고 내가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독립 후 현실에 대한 풍자와 냉소적 태도가 가장 강하게 잘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좀 체크해 두셔야 한다. 이야기. 됐을까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침착해. 오케이. 이제부터 순서대로 나갈게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됐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라고 하는 한문덕 씨, 한덕문 씨, 한생원. 국가에게 있어서 나라는 고통만 주는 존재. 해방이 되어도 특별히 자신에게 도움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옆에 본문 살랑살랑 보러 갈게요.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는, 한덕문이는 부지런하지 않아. 부지런한 농군이었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 열서 맞이기와 일곱 맞이기 두 자리 논을 장만한다. 20맞이기고요. 한 맞이기면 보통 한 쌀 두 가마 정도 나와요. 160kg 정도. 그러나 고을의 원은 요거 국가를 대변하는 놈입니다.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동학잔당에 가담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열서맞이기에 논을 빼앗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횡포. 국가 권력에 의한 횡포. 이후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거를 침탈한다. 시대적 현실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할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경술련의 국권이 침탈된 사건에 대해서 원통이 여길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 개인보다는 국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지. 한생원은 그깟놈의 나라 시원이 잘 망했지 라고 했다. 왜? 기억과 같은 사건을 겪어서 국가의 권력의 횡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나 때리던 놈이 망하면 기분 좋잖아. 신나거든요. 이렇게.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고마운 것이 하나도 아니었었다. 한생원에게 고을원은 나라하고 동급이었었던 거지. 요렇게.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국가관이지 왜곡된 국가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하여 광복됐다라고 해서 썸뻑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의당 당연한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밑에 보면 국가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인해 광복이 돼도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한 거지. 서술자 옆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논수무맞이기에서 열서맞이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딱하였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지. 논이나 겨우 7맞이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해. 땅을 빼앗겨서.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남의 새 토를 얻어서 보충을 해야 한다. 새 토를 얻는다라는 건 남에게 땅을 빌리는 거지. 소작농이 되어야 돼. 보충을 해야 돼. 그러나 남의 새 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자가 50%야. 이렇게 내 수익의 50% 떼줘야 돼. 엄청나지. 근데 이 시절에 50%만 땅 주인이 떼가잖아. 마을 사람들이 떠받들고 살아. 이렇게 그 정도야.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을 아니할 수도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진퇴유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하여 한생원은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때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죠. 한문덕이는 한생원은 가난한 소작농에서 어때?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물론 얘가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경술련의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거봐 계속 같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리고 속담의 빨간색 남의 불의 개 잡기로 이건 뭐냐면 민물 개 있죠. 걔네들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밤에 잡아. 밤에 물이 논에 찰랑찰랑 있을 때 횃불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 그러면 걔들이 그 불 보고 몰려들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 들고서 막 이렇게 개 잡고 있을 때 옆에 얘는 그냥 지 바구니만 들고 와가지고 낼름낼름 같이 짚고 있는 거지. 남의 불에 개 잡기,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 이야기. 속담 같은 게 2개 나올 거거든요. 뒤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 남의 불에 개 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했었지만 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독립의 한계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독립한 거니까. 한국 말년에 나라만을 여겨서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는 일반일 거라고 한생원은 생각했던 것이다. 칠할까요? 한생원 씨 생각. 독립을 하던 안 하던 구한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생원의 생각.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을 하던 말던 자기한테는 큰 이익이 없는 거야. 한생원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국가보다 훨씬 큰 거야. 이렇게.
일부러 작은 글씨 썼어요. 개인의 이익이 국가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얘한테는. 연봉 한 20억 벌면 우리나라가 다시 일제강점기 될 거야. 일제강점기 되면 한 연봉 20억씩 벌 수 있어. 어때? 받아들일 거야? 좋았어. 연봉 한 200억이로 고민하지 마. 어차피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멋있는 말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애국자죠.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3, 4년 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별안간 군색함과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지 공출, 징용 요 단어를 통해서 어때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게 경술련 이전에 나라가 있어서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량 못할 것이 한생원에겐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한생원의 생각으로는 일본 속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랑 조선 백성으로 사는 거랑 어떻게 별 다를 게 없어. 둘이 한생원 입장에선 둘이 똑같아. 왜? 둘 다 소장농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 도지를 먹고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장농이고 순사나 일본놈이나 면석이들이 교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못할 것도 없었고 더할 것도 없었다. 즉 얘네들이 하는 일이 구한말 관리들이 하던 짓이랑 똑같았던 거야. 관리. 그러니까 한생원은 세상에 크게 별게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한생원 일본의 속국 백성이든 조선 백성이든 똑같아. 왜? 가난한 소장농이니까. 가난한 농투성이니까. 느닷없이 부자 장자가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님 아전 토반이나 일본 놈이나 둘이 나한테는 똑같아. 얘가 때리나 나는 맞는 건 똑같아.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거고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조선 백성이 된다는 게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게 없었다. 여기는 빨간색.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조선 백성이 되는 게 신통하거나 반가울 게 없었어. 이렇게. 한생원 씨는 노란색 칠하고 있죠. 가난한 소작인, 가난한 농투성이, 요렇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 이게 한생원 씨고, 한생원 씨 괴롭히던 놈들도 따로 체크를 할까? 순사, 일인들, 면석이, 원, 아전, 토반, 일본놈, 권세 있는 양반들. 얘네들 다 똑같은 놈들이지.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세금은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도 모른 채 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 하는 나라. 어떤 나라? 구한말. 혼란스러웠었던 시기에도 살아봤지. 천하이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하고 남매간에 혼인하고 뱀 먹는 외놈들이 지들이 주인이랍시고 교만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대접하고 공출을 내라, 징용을 나가라, 도박하지 마라 하면서 들들볶아대고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내선일체.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삐리리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여기에 무슨 말 들어가면 돼?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거지. 아, 여기에 들어갈 말은 싫은데 나한테 자꾸 강요하네. 이러한 속담 찾으시면 됩니다. 뒤로 잠깐 넘어올까요? 싫은데 자꾸 하라는 거. 정답 2번. 나 춘향이 하기 싫은데 자꾸 너 춘향이 해. 아, 싫어. 아, 춘향이 해서 빨리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칼 차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었던 거.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게 내 나라건 남의 나라건 있어봤자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이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한덕문의 국가관. 한덕문의 국가관 정리하면 국가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따라서 국가 필요 없어. 이게 한덕문의 국가관이야. 나에게 도움이 돼야만 국가야. 도움이 안 되면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사실 전 나쁜 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욕이 날 필요한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는 것이다. 근데 한덕문이 이러한 국가관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 의해 수탈당한 경험과 계속 가난한 소장농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신분 때문에 이러한 국가관을 갖게 된 거지. 계속 보자. 됐어. 중간 부분 줄거리. 한덕문은 일곱마지기의 논으로 살림이 어려운데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여기야.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는 일본인 길천이에게 남을 논을 판다. 하지만 요게 중요해요. 팔면서 생각했어. 지금 그냥 근거는 없어. 막연한 느낌의 일본 놈들 물러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물러나면 그 땅 내 땅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거든. 일본인이 쫓겨가면 그 논이 제 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으로 땅을 판 길천이한테 친구들이 가서 물어봐. 정신 나갔어? 그것마저 팔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 도망가면 그거 다 내 땅이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저런 저 정신 나간 짓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덕문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지. 됐어. 다음 페이지. 새 논을 살 생각이지만 땅 시세는 이미 높아져 있고 반년 만에 남은 돈마저 말리고 35년이 지난 후 한덕문은 일본이 항복하고 일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 길천이에게 팔았던 땅에 오호 내 땅 기대감 뿜뿜 하게 됩니다. 는 꿈. 다음 페이지. 말이 꼬부라진 소리로 몸이 위태로이 비틀거리면서 술 마셨거든요.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가는데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길천이한테 논만 판 게 아니라 옆에 맥갓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야산 같은 거 하나 팔았거든. 이렇게. 근데 누가 이 야산을 사서 이 산에 나무를 다 베고 있어. 그래서 한덕문 씨가 달려가지. 너 남의 산에서 왜 나무를 캐고 있냐?
이게 왜 네 땅인데? 이게 왜 네 산인데? 내가 옛날이한테 길천한테 팔았거든. 그러니까 길천이 도망갔으니까 내 땅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나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산 내 땅이야. 이렇게 얘기 싸움이 날 거예요. 누가 옛날에 한덕문 씨 그 산에서 그 말은 안 하지 않지만 나무 베던데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논 보러 간다. 논. 여기에서의 이 논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길천이한테 팔았지만 이제 길천이 도망갔으니까 내 땅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땅. 논. 논 보러 간다. 한덕문이가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었던데 낫구나. 너도 그런 소리 했지? 빨간색 완전 체크. 동네 사람들이 이런 속담 같은 걸 만들어냈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속담 같은 걸 만들어냈어. 무슨 뜻인데요? 허망한 꿈을 꾸면서 일 저지르는 사람인 거야. 일제강점기 한덕문이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 자기 나라로 쫓겨가면 그 논이 그전 소유자의 것이 될 거라고 논을 팔았다. 체크.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허랑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때처럼 속담이 쓰여집니다. 됐을까요? 취하셨네요. 외상술 먹었지? 논 찾으니까 그 논 팔아서 술값 갚으면 고만이지. 행복하게 술 마시고 있어. 내 땅, 내 땅. 그러면 한 35해 만에 또 내게 되지. 이제는 안 팔아. 우리 용길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용길이 물려줘야지. 우리 용길이. 아, 용길이 좀 잘 있죠? 있지. 길천이한테 팔아먹었을까봐 술 먹고 지금 완전 기분 좋아. 요 읍내에 영남이라는 사람이 판 하나를 사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나무 베어주고 대신에 나무까지 땔감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니까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땔감 나무나 좀 장만하라고 하시죠. 이거야. 영남이가 옛날에 길천이 산을 샀어. 나무를 베야 되는데 와서 나무 좀 베는 거 도와줘. 대신에 이렇게 잔가지 같은 건 그냥 가져가서 너네 땔감 쓰고 이렇게 했었대. 나무 살 돈도 없잖아요. 그냥 영남이란다. 용길이 불러다가 땔감이라도 좀 구해오라고 하시죠. 라고 하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단기 알바 있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그걸 뭐하러 논 도로 찾는데? 아유, 논만 없으면 땔감 없어도 사나요? 아유, 논이 없어도 35해 살았어.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요. 어서 다 버려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저더러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영남이가 어지간히 부탁을 해야죠. 동네 가깝겠다. 나무 지어다가 나르기 수월하고 여기 가재골에 있는 옛날에 길천이 농장 몇 가시오. 이렇게 됐을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정신이 번쩍 들은 거. 그거 옛날에 자신이 길천이한테 팔은 거고 논을 되찾으면 그 맷갓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 땅을 쏙 빼돌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드는 거지. 가재골 길천이 농장의 맷갓? 예. 내라니 그 맷갓이 원래 누구 거였는데? 길천이 농장 맷갓이죠. 그거를 영남이가 일본인들이 이번에 거들나는 도망가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강서방이 아까 위임장 받은 애인 거야. 그러면 다시 체크. 누구? 이 약삭 빠른 놈이야.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 이것도 약삭 빠른 놈이야. 돈 냄새 잘 맞는 놈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하면 이런 놈들이 설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길천이가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위임장을 강서방에게 넘기고 강서방이 영남이에게 팔은 거지. 이런 도적놈들, 천하의 불안당 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어? 내 산에서? 오늘부터 시작했나봐요. 이런 천하의 날불안당 놈들, 영남이 강서방을 도적놈, 불안당, 천하의 날불안당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어때?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생원은 천방지축 가재골을 향하여 비틀걸음을 걷는다.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개가 나여 밭을 만들자니 힘이 붙이고 이름만 맷갓 산이지.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 그렇게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야. 근데 이게 나무가 잘 안 잘리고 뿌리가 엄청 깊이 박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이름만 맷갓이지. 있으나마나 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평 될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다. 나 이런 거 주면 캠핑장 만들어서 그냥 살 건데. 날 풀리니까 캠핑하러 가기 딱 좋죠.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게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어수룩히 비싼 값에 팔아 넘겼었다 라고 하면서 어디가 있냐 좀 더 읽을까?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주 꽤 괜찮은 살림이 되었었다.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방금 읽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과거 사건 요약적 제시해 주는 부분인 거지.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되찾겠다라는 거에만 정신을 차려서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못했던 모양이다. 아 맞다, 나 산도 팔았지. 그럼 그 산도 내 산 돼야 되는데. 마침 전신주감에 곧 쭉쭉 뻗은 낙엽송이 총총히 서 있었지. 배기에는 아까워 보였어. 한 서너신가 한편에서 깡그리 베어내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나무 잘라놓으면 가지가 붙어 있을 건데 이제 가지치기 하고 있어. 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자기 땅에서 함부로 벌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놈 저놈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쌍욕을 해야만 비속어 아니야. 이 정도면 비속어야. 비속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주고요. 일단 승질나며 욕 먼저 하는 사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지. 비틀거리면서 왜 그랬을까? 술 마셨거든. 고함을 치고 오는 한생원을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면서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둘러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어르신 왜 이러세요? 라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농촌에서의 분위기였다면 영남이는 약간 도신모를 먹어가지고 이 늙은 게 미쳤나? 이러면서 그냥 같이 들이받을 거야. 어때요? 이렇게 지팡이 들고 오면 왠지 그냥 같이 한 대 칠 것 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영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만나면 조심해. 개소리죠. 한 대 갈길듯이 달려들었지. 영남이 명색이 읍 사람이라
촌놈에게 무단히 해코지 당하면서도 공수하거나 손을 이렇게 모으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영남이가. 영남이도 성깔이 있어. 노인이라고 무조건 우대해 주지 않아. 이렇게.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이놈, 네가 왜 내 맷갓에 손을 대? 무슨 상관이요? 어째 상관이 없냐? 이거 누구 건디? 내 거다 이놈아. 한덕문이 맷갓이지 이놈아. 참 별꼴을 다 보겠네. 괜시리 술 처먹었으면 고이 삭히지 않고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이야 행악이. 늙은이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없나? 다리 부러지고 싶어? 이 이야기죠. 이 나이대에 다리 부러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합병증으로. 수술도 잘 안 돼. 이렇게. 암튼 그러고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누구? 한덕문이 하고 영남이 사이에 점점점 갈등이 드러나 있음.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맷갓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맷갓의 벌목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 노인네가 술 먹었구나. 그래 이놈 날 죽여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거 진짜 패야지 꺼질 것 같은데 실상을 또 막상 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살짝 좀 물러났어. 대체 내력을 말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야련지 내력을 말해요. 이 맷가지 지금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내 거란 말이야. 요게 한덕문의 논리인데 말 그대로 비논리적인 거지. 비합리적인 거야. 정신 나간 생각인 거지. 이놈아. 조선이 독립을 했는데 길천이 맷갓이 한덕문이 것이 된다고? 길천이 1인들이 땅을 죄다 놓고 갔으니까 그 전에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이게 한덕문의 주장이라면 방금 읽은 문장은 한덕문의 주장의 근거지. 한덕문의 생각의 근거지. 근데 이 근거도 누가 봐도 논리적이지 않죠. 인혁의 이 맷갓을 길천이에게 팔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1인들이 다 내놓고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랬어. 뭐 같은 소리 이제 앵간히 해주고 어서 꺼져요. 난 뻐젓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환 주고 계약서 받았어요. 영남이의 논리는 뭐예요? 대리인에게 돈 주고 계약서 썼다. 강태식이는 길천이 위임장 갖고 팔았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다.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냐? 라고 이야기해주고 여기 빨간색 엄청 체크. 어떻게 할까? 그냥 요 정도 할까? 요만큼. 완전 별표. 거의 100% 시험 문구. 뭐냐고요?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생기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익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 한 패가 되어서 1인들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고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다. 그러니까 영남이하고 강대식이는 누구야? 영남이하고 강대식이는 이거지. 따지면 요게 강태식이고
이런 거겠죠.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아유, 이게 어떻게 영남이 손에 들어갔는지 궁금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끼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다니 고마워요 서술자, 고마워요 편집자. 오른쪽 위로 오죠. 그래서 얘가 빨간색 별표 되는 겁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해방 후 혼란한 틈을 타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 가로채는 사람이 많았다는 당대의 사회상을 직접 설명해 줍니다.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한 말 평가해 줍니다. 상황 설명해 줘요. 이야기. 됐어. 오케이.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들의 재산을 조선에게 판다. 외놈들이 독립을 했어. 외놈들이 도망을 갔지. 혼란스러운 시절. 국가에 새로운 법률이 생기고. 이 새로운 법률은 뭐겠어요? 새로운 법률은 뭐겠어요? 외놈들이 버리고 딴 땅은 국가 소유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뺏은 국가에서 수거한 땅을 유상 판매한다. 돈 받고 판다. 이렇게 했거든. 글씨가 너무 그지 같을까? 독립했어. 외놈들이 도망을 갔고, 그러네, 그지 같네. 혼란한 틈 이후에 새로운 법률이 생겼고, 그 새로운 법률의 내용은 뭐야? 그렇게 수거한 땅을 국민들에게 유상 판매한다. 이러한 법률이 이제 새로 생겼거든.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요거 라는 소문이 들렸다. 근데 진짜 돈 냄새 잘 맡는 놈들은 요 혼란한 시기에 다 해먹고 이미 빠져. 다 치고 빠진 상태야.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는 논 7마지기를 돈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는 판이었다. 근데 돈 주고 사면 되지. 한생원 돈이 없는데요.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한덕문 씨 생각.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고? 한생원이 보기엔 불합리한 처사였다.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쫓아간다. 그래, 일본 놈이 죄다 내놓고 가는 땅을 백성더러 돈 내고 사라고 했다면서? 아직 자세히 몰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방 후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한덕문 씨는 토지 정책에 비판하고 있어.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 아, 그 전에 주인이 난데 나 줘야지. 그걸 왜 파는데? 이거. 다 끝났어. 조금만 참어. 그런 놈의 법이 어딨어? 누가 그런 마련을 했는고? 나라에서 했겠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빨간색 책.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이번에 일본인들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토지 정책에 대한 불신, 불만, 국가에 대한 실망감. 일인들이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백성이 꼴이 될걸. 명색이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뺏어서 팔아먹어. 한덕문이 입장에선 자기 땅을 국가가 뺏어가는 거야. 마치 어떤 느낌? 구한말에 원님이 내 땅 뺏어갔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 따위 행사가 어딨어?
한생원은 그 맷갓이랑 논을 길천이한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아주 논리적인 지적. 이게 맞는 얘기지.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돼야지. 무슨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유리한 식으로만 해석합니다. 아전인수. 제 논의 물대기. 속담으로 바꾸면 제 논의 물대기.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한생원한테 뺏은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죠. 둘러대기는 공동묘지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 뺏을 때도 다 핑계가 있다고. 빨간색 체크. 한덕문에게 국가는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국가관이 왜곡되어 있는 이유는 그거야. 뭐라고? 국가는 나의 재산을 탈취하여만 갔다. 국가가 있던 없던 간에 나는 계속 가난한 소장농이었었다. 아유, 좌우간 그래 지레 염려할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도록 처단하겠죠. 이게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 같진 않아.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가. 일 없어. 다시 빨간색. 나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야. 나라 필요 없어.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36년도 나라 없이 살았어. 근데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 마음 붙이고 살지. 독립됐다고 백성 차지할 땅 팔아서 먹는 게 그게 명색이야? 라면서 한덕문의 국가가는 뭐예요? 국가가 백성에게 도움을 줘야 백성이 국가를 위해 뭔가 한다야. 이렇게 네가 먼저 해줘야 내가 먼저 할 게 아니라. 그는 털고 일어나면서 중요한 문장이라 그랬죠? 독립됐다고 만세 안 부르길 잘했어. 풍자와 냉소. 자, 질문. 이 소설에서의 풍자의 대상은 누구야? 한시. 끝인가? 아니야. 그 당시에 토지 정책, 토지 제도도 풍자 비판의 대상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됐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살펴볼게요. 여기 봐.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유상분배하는 토지 정책에 대해 팔아먹는다.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 광복이 되어도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꼬집고 있는 거죠. 누가? 한덕문 씨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하는 소리인 거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아우, 수고했어. 학습활동 잠깐만 볼게요. 한덕문이의 땅의 소유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덕문의 아버지가 고을원에게 빼앗겼죠. 길천이에게 팔았죠. 이 속에 밝은 무리들이 다 땅을 가져가 버렸지. 한덕문의 처지와 신분은 아주 일관성 있게 가난한 소장농. 한덕문과 영남이의 중심, 대화를 중심으로 한덕문 씨랑 영남이는 왜 싸워요? 저 맷갓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됐어. 각각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면 누가 물어봐도 영남이 손 들어주겠지. 자,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영남이의 경우도 돈 주고 매매는 했지만 광복 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부당하게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영남이도 정당하게 땅을 차지한 건 아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한덕문은 구한말 이전에 사회체제나 식민체제 하에
농민에게는 하나도 득될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 가지게 된 생각. 곤경을 치른 농민 개개인에겐 절실한 것임이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국가 그런 거 개나 줘버려 없어도 돼 그런 멘트 이해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러나 광복이 된 조국에서는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국가 제도와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야. 국가의 제도, 정책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어. 일본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도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해지지 않았던 아까 독립 도망갔어 꼬불꼬불꼬불 그거 있었죠. 걔네 얘기야. 농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뒤에 독립됐다고 만세 안 부르길 잘했어. 독립이 돼도 여전히 소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개인의 이익에 보탬이 안 되면 국가 쓸모없어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2번은 거의 외워두는 거 쫑. 작가가 비판하는 거 한덕무늬 같은 정신머리 국가제도 두 개 다 비판하는 겁니다. 작가가 비판합니다. 당대의 현실 자체를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함께 비판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네, 한덕문 딱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우 수고했어. 요거 밑줄만 좀 긋고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몇 군데다 밑줄만 그으러 갑시다. 생명과 같은 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한 현실 비판 고발.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도 농민들에겐 진정한 광복이 아니지. 이 소설에서는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 땅의 소유권, 광복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못함을 비판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무조건 시험 문제, 별표. 이 소설에서의 풍자의 대상, 자신이 판 땅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는 어리석고 허황된 한생원.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나라가 필요 없다는 소시민적인 태도. 잘못된 토지 정책, 시대 현실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비판해 주자. 다시 국가와 개인 모두를 풍자하고 있다. 잘못된 정부의 토지개혁 정책을 비판 풍자.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립이 없다라는 한덕문의 사고방식, 또 욕심쟁이,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오케이. 수고했고 10분만 쉬었다 할게요.